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건의료관계법규 OT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공부하느라고 굉장히 힘드실 텐데 사실 뭐 우리가 이제 여러 국가고시가 있지만 그 국가고시에서 이제 보건의료관계법규라는 거는 사실은 어 과목이 좀 많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법규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굉장히 뭐 이거를 그냥 보건의료 관계법규를 한 50문제 낸다. 뭐 이러면은 뭐 굉장히 뭐 넓게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 우리 시험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걸 이제 만점을 받아야 되느냐 딱히 그런 의미가 있다고 좀 어려운 그런 과목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 과목을 너무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우리가 OT를 이제 진행하면서 차차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보건의료관계법규는 이제 행정법령에 관련된 법규라고 볼 수도 있고요. 게다가 이제 형사법규도 같이 있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이제 형사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범죄와 어떤 처벌에 관한 것들도 규정이 되어 있을 뿐더러 그다음에 각종 정의 사항들 거기에 더불어서 어떤 행위들에 대한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굉장히 소위 말하는 짬뽕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짬뽕되어 있는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을 우리가 통일된 법 체계로 공부할 수 있느냐?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형적으로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그리고 과락은 절대 맞지 말아야겠다 이런 의미도 좀 있고요. 이왕이면 점수를 더 받는 게 더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의 시간을 통해서 최고의 효율을 그런 노리는 그런 강의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보건의료법은 상당히 많은 법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건의료관계법규 또는 의료관계법규 또는 의료법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지칭을 하긴 하지만 사실 이 법규들은 굉장히 좀 짜잘합니다. 짜잘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 보시면 이제 보건의료법도 있고요. 보건의료법이요. 이건 약간 보시면 알겠지만 죄 그 법명을 보시게 되면 보건의료에 대한 기본에 좀 가까운 법이 되겠죠. 거기에 더해서 뭐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이거죠. 우리가 이제 의료인이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의료법, 의료인이란 누구인가, 또 의료기관은 또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 다음에 의료법의 시행 규칙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또 공부하시게 됩니다. 게다가 이제 의료에 관련돼서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보면 응급 상황에 벌어지는 의료법에 관련된 그런 규정들도 우리 출제 범위라고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요건 굉장히 핫하죠. 사실은 이제 감염병 예방법은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었기 때문에 뭐 그 전에도 여러 가지 감염병은 병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감염병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이 감염병을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 그리고 가장 높은 수위의 감염병 무엇이고 가장 낮은 단계의 감염병 무엇이고 그래서 이 감염병 예방법은 암기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뭐 두 문자를 따서 외운다. 여러 분 정도 공부하신 분들이 굳이 두 문자를 따서 외우게 되면 두 문자밖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보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병에 대해서는 더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병의 레벨에 대한 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감염병 예방법의 어떤 종류라든지 그리고 어떤 신고를 해야 되는 거 이런 의무 부과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검역법이 있는데 이 검역법은 말 그대로 이제 검역 상황인 거죠. 물건 들어오거나 나거나 할 때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후천성 면역 결핍증 요거에 대한 예방법에 관련된 법규 요거 그렇게 많이 출제된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이쪽은 이제 보건법 쪽이죠. 사실 국민건강보험법하고 지역보건법은 뭐 의사들한테 직접적으로 뭐 관련이 있느냐 이렇게 보긴 약간 어려울 수 있지만 국민건강보험법 같은 경우랑 또는 이제 여기에 지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제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이라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요양급여,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 요양급여를 청구한 어떤 절차나 이런 것들에 대한 법들이 또 있긴 하지만 우리 시험범위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범에서 국민건강보험법 말 그대로 건강보험료 산정이라든지 또는 건강보험료 어떤 청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건데 사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에는 저걸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초점을 맞춰두지만 여러분 같은 경우는 계산보다는 오히려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의료인의 역할 같은 거를 많이 물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마약류 관리법은 말 그대로 요즘 핫하죠 이것도 마약류에 관련돼서 어떻게 관리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소홀했을 때 어떤 규정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고요. 자 국민건강증진법 같은 경우도 약간 기본법 성향을 좀 가진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혈액관리법 이거는 말 그대로 피
혈액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관련된 법이고요. 연명의료결정법은 최근에 좀 많이 문제가 되는 존엄사나 또는 자기결정권에 관련된 그런 조문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내용들인데, 자, 과연 이런 법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자,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법을 공부하게 되면요. 이 법이라는 걸 간단하게 우리가 좀 생각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 이 법이라는 건 단계가 좀 있습니다. 법이라는 건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 그대로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자, 요 부분이 이제 헌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헌법 공부를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이 헌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국민의 기본권과 그다음에 통치 구조에 관한 법의 총체입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기본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이다. 그럼 대한민국 모든 법의 근간이 되고 가장 상위에 있는 법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보면 여러 가지 기본권들이 많이 나와요. 이제 뭐 대표적으로 뭐 행복주거권 같은 경우도 있고요. 뭐 평등권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자유권이 나옵니다. 사실 여러분이 맡고 있는 거는 건강권하고 관련해 있죠. 건강권은 국민이 건강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도 이제 기본권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웬만한 법들은 국민의 건강에 기반을 두고 있는 법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헌법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법률을 제정하게 됩니다. 지금 보셨던 이 14개의 법률, 13개의 법률이죠. 13개의 법률이 여러분의 이제 시험 범위가 되는 거고요. 그 법률은 다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다? 헌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이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시행령이 있습니다. 자, 이 법률은 특징이, 요거는 뭐 여러분도 이제 상식적으로 아시겠죠? 이거 국회 입법부에서 제정한 법률이죠. 입법부에서 제정한 법률이 되겠고요. 입법부에서 이제 법을 제정하게 되면 모든 사항을 법에다 규정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실제로 의료인이 되시거나 이렇게 의료 관계 일을 많이 하시게 되면 많이 보시게 되는 게 법을 봤는데 잘 모르겠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법의 모든 걸 다 규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을 규정해 놓고 뭐 시대 흐름에 따라서 계속 바뀐다든지 그럼 세부적인 내용들은 보통 이 시행령에다가 이제 위임하는 그런 관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 시행령은 이제 행정부에서 주로 만들게 되죠. 뭐 대통령령이라든지 국무총리령이라든지 보건복지부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죠. 거기에 이제 맨 밑으로 가게 되면 시행 규칙이 있어요. 시행 규칙은 말 그대로 시행령의 더 하단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에 기반을 두어서 법을 만들고 그 법의 세부적인 그 시대 흐름에 따른 것들은 우리가 다시 보시게 되면 시행령에서 자체적으로 규정을 하게 되고요. 다만 시행령에서 규정할 땐 법률을 넘어서서 규정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시행령에 있는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시행 규칙을 또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또 있는데 말 그대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이 초록색은 우리가 위임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에서는 법률에다가 위임을 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법률에서는 이제 시행령에다 위임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시행령은 시행규칙에 위임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말 그대로 법률은 헌법에 위배해서 만들 수는 없고요. 시행령은 법률의 범위를 벗어나서 만들 수 없고요. 시행규칙도 시행령을 벗어나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의 구조를 좀 알고 계셔야 우리가 이 법들이 국민의 건강권에 기본을 두어서 만든 법이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자, 이런 이제 법의 구조를 우리가 알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다시 생각해 볼 게 하나 있는데 자, 여기서 한번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이냐? 말 그대로 이 법을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우리가 다루는 모든 건강 관련된 이런 법규들, 그러니까 보건의료관계법규는 건강권의 기반을 기본적으로 두고 있고요. 국민의 행복이라든지 국민의 건강 증진이라든지 또는 국민이 잘 살 수 있게 그리고 또 연명으로 관련된 걸 보면 잘 죽을 수도 있게 이런 기본권들에 관련된 것들을 법에 규정했기 때문에
건강권에 기반을 둔다는 걸 일단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 그리고 그 건강권을 지키는데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률에서는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할 수 있냐, 여러분이 하면 안 되는 게 뭐냐, 여러분이 이런 걸 안 했을 때 어떻게 처벌받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들이 쭉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에 공부해야 될 거는 각 법의 이제 목적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을 공부한다. 저도 법을 이제 30년 이상 했기 때문에 뭐 웬만한 법 조문 보면 너무 쉬워요. 너무 쉬운데 저는 아직도 습관이 뭐냐면 법 조문, 법규, 새로운 법이 나왔다 그러면 항상 1조를 봅니다. 자, 1조가 뭐냐면 이 법의 목적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법을 제대로 이 법의 취지가 무엇인가? 이 법은 어떤 의도로 만들어졌는가? 국회에서 이걸 왜 통과시켰을까?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1조를 보는 게 맞지만 자, 여러분 시험에서는 1조를 묻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즉, 우리 시험에서는 이 법의 취지, 목적, 이 법은 어떻게 개정되면 좋겠니? 라는 걸 묻는 시험이 아니라 짜잘하게 안에 있는 거, 의료인이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기본 계획은 누가 세워야 되냐? 그리고 이런 거 신고 의무는 누구한테 있냐? 이 의무를 안 했을 때 혼나는 사람은 누구냐? 이런 것들을 묻는 게 출제 포인트이기 때문에 사실 이 목적 1조는 생각보다 여러분 시험에선 중요도가 좀 떨어집니다. 아쉬우세요? 네, 아쉬울 수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여러분이 의사가 된 후에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앞으로 규정을 보실 때는 이 세 개를 정확하게 끊어 읽으셔야 됩니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네, 그게 주체객체행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자면 주인공이 누구냐? 누가 무엇을 어떻게. 자, 법에서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되는 사람들 정확히 정리하셔야 되겠죠. 이게 장관이 하는 건지, 청장이 하는 건지, 아니면 의료인이 하는 건지, 아니면 셋 다 하는 건지, 이런 주체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 시험 문제의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 주체가 무엇을, 기본 계획을 얘기하는 건지, 어떤 신고를 얘기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찾는 게 객체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어떻게 했느냐, 행위. 무슨 행위를 했을 때 어떻게 된다. 이런 행위는 하지 말아라. 행위는 해라가 있고요. 하지 마라가 있어요. 해라 했는데 안 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유식한 말로 부작위라고 합니다. 나한테 의무가 부과되어 있어요. 그럼 나는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안 하면. 작위가 하다거든요. 부작위는 안 하다예요. 안 해도 혼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신고 의무 같은 건 하라고 써 있는 거잖아요. 안 하면 혼나야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구별해야 돼요. 하지 마라. 이건 뭐겠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 굳이 내가 가서 사고를 치는 거야. 그럼 내가 해서 잘못한 거죠. 그런 경우를 작위라고 그래요. 이건 작위, 이건 부작위. 이런 것들도 이제 구별을 좀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체, 객체, 행위.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숫자. 여러분은 숫자에 굉장히 강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숫자를 보셔야 되는데 이게 약간 그 트렌드가 좀 있어요. 보통 이제 계획을 세운다. 뭐 이러면 보통 5년 뭐 이런 단위로 세우고요. 기본 계획이다 그럼 5년 보통은 5년입니다. 우리가 예전부터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뭐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계획 같은 거 5년이긴 한데 뭐 어떤 신고 같은 거 좀 짧아질 수도 있어요. 신고를 5년 동안 안 해도 괜찮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숫자도 우리가 조금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법 공부를 하실 때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에 기반을 두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OT를 뭐 그렇게 길게 할 생각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여러분이 시간은 또 한정돼 있고 공부해야 될 과목은 너무 많고요. 그리고 이 과목도 보시긴 보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과목에서 만에 하나 사건이 터지면 골치가 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겠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자주 빈출되는 그런 조문들 위주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무엇인지, 주체, 객체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숫자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실제 기출 문제 중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OT는 이 정도로 마치기로 하고요. 뭐 OT를 길게 해봤자 여러분 지루하기 때문에 OT는 짧게 하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법을 하나하나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그리고 반복하셔야 돼요. 법은 그 한 번 보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은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법들이 뭐 그냥 뭐 민법, 형법, 뭐 행정법 이런 것처럼 막 판례 나오고 막 판례에 대해서 서술하고 뭐 이런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객관식이잖아요. 객관식이다 보니까 여러분은 눈에 자꾸 발라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외운다기보다는 그냥 눈에 익혀가지고 그냥 나오게끔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거 공부하다가 뭐 쉬는 시간에 그냥 슥슥 넘겨서 보든지, 그리고 아니면 뭐 자다가 일어나서 슥 보든지, 아니면 버스 타고 가다 보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 과목 자체가 메인이라고 하긴 좀 어렵기 때문에 이 과목에서 여러분이 실수를 안 하시려면 반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법은 주체, 객체, 행위,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어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쓰이는 단어들은 여러분 평소에 쓰는 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어느 누구도 여기 있는 단어를 평소에 마구 남발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소리 내셔야 돼요. 소리 내서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어가 입안에서 맴돌아요. 그 머리에서도 맴돌고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단어하고 이 단어하고 비슷하지 않나라고 생각만 하게 됩니다. 그럼 아 다르고 어 다른 건데 법률 용어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게요. 패러프레이징을 하시면 안 돼요. 이 단어나 비슷한 뜻 아닌가? 아닙니다. 한 글자만 달라도 다른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 용어는 마음대로 치환하거나 패러프레이징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저랑 같이 소리내서도 읽어보고 이렇게 해서 공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